하겠습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두 함수 fx, gx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 fx가 x는 0에서 연속이고 gx도 x는 0에서 연속이면 얘도 x는 0에서 원래 이게 이제 몫의 연속성이잖아요. 원래 참이어야 되는데 뭐가 없어서 참이 아닌 거예요? 분모에 들어가는 fx가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이 없어서 거짓인 거예요. 만약에 단 f0은 0이 아니다 라고 써 있었으면 참입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어차피 극한 성질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건 뭐밖에 없다고 했어요. 수렴할 때 사용하는가, 그 다음에 분모가 0이 아닐 때 사용하는가, 이 두 가지밖에 안 물어본다고 했죠. 니은 0에서 연속 0에서 연속인데 이것도 뭐냐면 얘 나누기 얘를 해야 얘가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얘가 0이 아닌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없죠. 똑같은 거예요. 지금 기억과 니은은 똑같은 거라고. 틀렸습니다. 그럼 디귿만 맞겠지 뭐. 다 틀리진 않았을 거니까. 근데 얘는 얘랑 얘를 곱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0이 아니다 조건이 필요 없어요. 참이에요. 그러니까 셋 다 극한값 성질입니다. 근데 기억님이 틀린 이유는 분모가 0이 아니다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아시겠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15번. 모든 실수에서 연속인 함수가 다음을 만족할 때 얘를 구하세요. 어려울 거 없는데. 윤서야?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방정식, 부등식 함수를 다룬 일반적 해법 뭐예요? 절대값 아니요. 잘했어요. 이제 세대 당했어. 드디어 세대 당했어. 절대값 아니 0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구간을 나눈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는 x가 0보다 클 때, x가 0일 때, x가 0보다 작을 때 쓰시면 되거든요. x가 0보다 작으면 이게 3x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fx는 3분의 1x, 왜냐면 3x로 나눠버리면 이렇게 되겠죠. 맞지 않니? 이제 그 다음에 x가 0일 때는 사실 알 수가 있나? x가 0 넘어 0 곱하기 f0이 0이기 때문에 사실 얘가 0이 아니어도 이 식은 성립을 하잖아. 맞지? 근데 얘가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 좌극한이 얼마예요? 0이에요. 그게 함수값이겠죠. 그래서 여기다 0이라고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 때문에? 연속 조건 때문에. 그 다음에 x가 0보다 크다면 여기가 x가 돼버리겠죠? 그럼 얘는 그냥 x가 되는 거죠. 이해했어요? 네. 그래서 f 마삼은 나와 있는 대로 그냥 하시면 되니까 마이 될 거고, f0은 연속 조건에 의해서 0일 거니까 답은 얼마일 것이다? 1일 것이다. 윤서린이 선생님 왜 그거 계속 생각하게 하는지 알겠어?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방정식, 부등식 함수를 다룬 일반적 해법은 절대값 안이 0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구간을 나누시는 겁니다. 그럼 돼요. 그럼 대부분 해결됩니다. 더 이상 질문하지 않을 거예요. 구간 나눠봐. 알겠어요. 이러고 끝난단 말이에요. 알겠죠? 네, 근데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다. 16번. 다음 함수와 이차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G0은 2다. 그럼 이차함수는 X를 아니지. G0이니까 인수 아니군요. 그냥 G0은 2다. 상수항이군요. 그죠? 이차함수의 상수항 준 거고, 이 둘의 곱이 실수 전체의 집합의 연속이다. 근데 보세요. 연속함수의 성질은 연속인 것과 연속인 것을 곱하면 반드시 연속이거든요. 근데 얘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 이차함수니까. 얘는 뭐예요? 1 빼고 연속이죠. 그러면 여기서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라고 써있지만 실제로 뭐예요? x는 1에서 연속이라고 써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왜 x는 1에서 연속이라고 안 써줘요? 그럼 힌트가 되잖아요. 그냥 안 써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게 사실 실제 의미는 뭐냐면 그냥 x는 1에서 연속이다 이런 뜻이란 말이야. 이해했니? 그러면 1에서 연속성 봐야 되니까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은지를 보면 되잖아. 맞아? 자, 극한을 먼저 써볼게. x가 1로 접근한다. 이때 fx, gx를 쓸 거야. x가 1로 한다는 말은 x가 1이란 말이야? 1이 아니란 말이야? 1이 아니란 말이야. 그럼 fx는 이걸 갖다 써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x-1분의 x 플러스 1 곱하기 gx가 뭐 같아야 되냐면 f1 곱하기 g1하고 같아야 되는 거야. 이해하겠나요, 친구들? 자, 이런 상황인데 뭐가 문제냐면 x가 1로 가면 이게 0이 되는 게 문제인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gx가 뭘 가지고 있어야 돼? x-1을 가지고 있어야 돼.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 다음에 2차식이니까 여기 뭔가 있을 텐데
뭔가 있을 텐데 얘가 상수항은 2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ax-2여야 될 것 같아. 그래야 상수항 2가 되지.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해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예, 이럴 것 같다고. 그러면 x-1 하나를 지워버리더라도 얘가 이제 이걸 집어넣으면 a-2 2 곱하기 g1 g1 자체가 이게 있기 때문에 이게 어차피 0이네. 그럼 극한은 무조건 0이어야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얘를 약분하고 나서도 얘는 뭐가 돼야 돼요? 0이 돼야 되죠. 얘는 0이 안 될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a가 얼마죠? 1인가? 이상한데? 뭐가 이상할까? G0은 2는 문제가 없는 것 같고 A가 2여야 되는군요. 그죠? 그래야 1 집어넣었을 때 0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GX는 실제 뭐라는 얘기냐면 2 곱하기 X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네. 그죠? 네. 그래서 G5는 얼마다? 32 이해하시겠죠? 이해하시겠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8번) fx와 gx에 대하여 hx가 남은 것 같은데 실수 전체 집합의 연속이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fx가 a를 제외하는 지점에서 연속함수고 gx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라고 써있지만 그냥 x는 a에서 연속이라고 써있는 거하고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a를 제외하면 불연속이 될 가능성이 없다고요. 알겠죠? 그러면 리미트 x가 a로 접근할 때 hx를 관찰해 볼게요. fx/gx니까 x-a 곱하기 x 플러스 2 그리고 x 곱하기 x-b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 괜찮아요? 괜찮아? 함수값은 8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 8하고 같아야 되는 거죠. 네, 이런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분모가 0으로 가기 때문에 이 0으로 가는 분모를 없애줘야만 극한이 존재할 텐데 이 0으로 가는 극한을 담당하는 일진들은 누가 될 수 있어요? 얘나 얘가 될 수 있죠. 약분시켜줄 수 있는 애가. 그러니까 케이스는 세 가지가 가능한데 첫 번째 a가 마이너스 2일 때, 두 번째 a가 0일 때, 세 번째 a가 얼마일 때? b일 때. 이렇게 세 가지가 가능하겠네요. 이해하시겠죠? 자, a가 마이너스 2라고 하면 저기 약분돼 버리니까 집어넣었을 때 a 곱하기 a 마이너스 b가 8인데 a가 마이니까 b가 얼마겠어요? 그러면 2겠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때 a, b는 얼마다? 마사가 될 거니까 딱히 최대값이 될 것 같은 느낌은 아니네요. 그죠? 두 번째 a가 0이라고 하면 이렇게 지워지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럼 극한 취해보시면 2 b 이게 8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b는 뭐가 가능하죠? a-b구나. 죄송해요. 왜 2를 넣었지? 0 넣어야 되니까 2 곱하기 마이너스 b 이게 8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b는 마사가 되는 건가? 그죠? 예. 뭐 이때 어차피 a, b는 0이긴 하죠. a가 0이었기 때문에. 예. 다음 a가 b하고 같을 때요. 그럼 이렇게 없어지는 겁니다. 그죠? 그럼 a 곱하기 a 더하기 2 이게 8이 되는 상황이고요. 이때 a는 뭐가 가능할까? 2 아니면 마사? 그죠? 예. 이때 b도 2인 거죠. b도 마사인 거고. 사실 최대는 이때로 보이네요. 예, ab가 얼마니까? 16이니까. 이해되시겠죠? 예. 그래서 0으로 가는 분모를 삭제시켜주면 연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누가 지워줄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케이스를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9번 보겠습니다. fx에 대하여 함수 fx x-a가 x는 0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a에서의 값을 구하시라고 했는데 이게 사실 뭐랑 상관 있는 얘기냐면 곱의 연속성하고 상관 있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곱의 연속성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개념할 때 다 가르쳤지만 시간이 지나면 기억들을 잘 못하기 때문에 요거 리뷰 한 번만 하고 할게요. 알겠죠? 네. 원래 함수의 연속을 판정할 때는 함좌우로 보시는 게 맞아요. 근데 맨날 함좌우를 보고 있으면 존나 피로하단 말이야. 알았어? 그래서 요게 되게 자주 나오니까 요거를 함좌우를 안 보고 바로 답을 낼 수 있으면 편리하거든? 요것만 좀 기억해서 사용할게. 원리 이해되면 사실 이것도 외워서 푼다기보다는 그냥 빨리 하는 거야, 이거를. 영준아? 자,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fx가 x는 a에서 불연속인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gx는 x는 a에서 연속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y는 fx 곱하기 gx가 x는 a에서 연속이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라는 거예요. 그런데 함수의 연속 조건은 몇 가지였죠? 함수값이 존재하고 극한값이 존재하며 그 두 개의 값이 같을 것이니까 함수가 불연속이 되는 이유는 총 세 가지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두 번째, 함수값은 존재하나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세 번째, 함수값도 존재하고 극한값도 존재하나 그 두 개의 값이 같지 않은 경우. 맞아요? 여기서 이 fx의 불연속인 이유는 두 가지에 해당합니다. 첫 번째, 좌극한 하고 우극한이 같지 않은 경우. 근데 같지 않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수렴하고 같지 않은 거예요. 숫자가 나오는데 두 개 다른 경우 얘기하는 겁니다. 좌극한이나 우극한이 발산하는 경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예, 존재하지 않는 거. 발산이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고 수렴은 하는데 걔네 안 같은 거. 알겠죠? 두 번째, 극한값하고 함수값이 같지 않은 거. 딱 요 두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만 이걸 빨리 할 수 있거든요. 뭐든지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예. 그런데 이유는 모르겠지만 출제 빈도는 거의 이해가 한 90% 이상입니다. 거의 이게 나온다고 보면 돼요. 좌우 극한이 달라서 불연속인 경우. 그래서 일단 이렇게 기억해도 나쁘진 않아요. 뭐가 어려우면. 좌우 극한이 달라서 불연속인 함수와 연속인 함수 두 개를 곱했을 때 그 곱의 함수가 연속이 되고 싶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그 과정을 보시면 리미트 x가 a로 접근할 때 fx, gx를 구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gx는 x는 a에서 연속이니까 이거를 리미트 x가 a에서 접근할 때 fx 따로 구하고 곱하기 그냥 ga라고 해도 된다고. 근데 얘가 뭐하고 같아야 되냐면 FAGA하고 같아야 되거든. 근데 내가 아까 뭘 했어? 얘는 좌우가 다르게 들어온다니까. A의 왼쪽일 때랑 오른쪽일 때 서로 다른 값이 들어와. 근데 그걸 하나의 숫자로 만들어줘야 돼. 다른 값이 들어오는 걸. 그러려면 얘가 뭐일 수밖에 없어요? 0일 수밖에 없죠. 제 말 무슨 말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이걸 빠르게 하는 방법은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불연속인 함수의 불연속의 위치에서 연속함수의 함수값은 0이다. 이거 좀 외워요. 엄청 자주 나오니까. 알겠죠? 이 교재를 푸는 동안도 계속 나올 거예요. 저는 계속 이걸 이용해서 판정할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불연속인 함수의 불연속인 위치에서 연속함수의 함수값은 0이다. 뭐라고요? 불연속인 함수의 불연속인 위치에서 연속함수의 함수값은 0이다. 어차피 이 값하고 이 값은 동일한 값일 거니까 이 두 번째 이유 설명이 돼요. 극한이 나오더라도 얘랑 다르면 이 두 개를 같게 만들려면 g가 0일 수밖에 없어요. 그죠? 이 두 가지 불연속 이유가 이 두 가지라면 무조건 연속함수의 함수값은 0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불연속인 함수의 불연속인 위치에서 연속함수의 함수값은 0이다.
왜? 아주 괜찮지. 불연속인 함수의 불연속의 위치에서 연속함수의 함수값은 0이다. 알았어요? 저도 괜찮잖아. 이거 안 그러면 맨날 함수하고 보고 있으면 피곤하다고. 알았니? 자, 여기서 갑자기 왜 이야기를 하셨냐, 선생님이. 잘 봐요. 두 개의 함수가 곱해져 있죠. 맞아, 안 맞아? 자, 이거 연속성 확인해봐. 위에 0 넣으면 얼마야? 마사고. 아래 0 넣으면 얼마야? 4지. 잘 봐. 좌우칸이 달라서 불연속이지. 근데 하나는 마사고 하나는 4지. 이상하지 않아? 절대값이 갖고 부호가 반대지. 이런 경우에는 함수의 절대값을 씌우거나 함수를 짝수번 거듭 하면 갑자기 연속함수가 바뀌어버립니다. 이런 숫자의 특징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얘가 지금 만약에 여기서 a가 0이잖아요. 그럼 두 함수를 제곱하게 되는 거니까 무조건 연속이 돼버려요. 나는 저걸 안 읽어보고 예상한다고 위에서 마사하고 4라고 절대값 씌우거나 제곱시키려나? 라고 생각하고 밑에를 보는 거야. 아니나 다를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러잖아. 그렇구나. 그래서 첫 번째 a가 0인 경우는 이게 뭐가 돼버리니까 fx의 제곱이 돼버리죠. 이건 지금 이 케이스가 아닙니다. 이걸 제가 이제 곱의 연속성이라고 이름을 짓거든요. 곱의 연속성 문제라고 이름을 제가 지었는데, 곱의 연속성 문제는 하나가 연속이 하나가 불연속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둘 다 똑같은 함수 하면 불연속인 함수 곱하기 불연속인 함수니까 얘는 곱의 연속성이 아니에요. 근데 좌우극한이 각각 수렴하고 절대값은 갖고 부호가 반대했잖아. 그럼 제곱하는 순간 같아져 버리죠. 그쵸? 그래서 얘는 연속입니다. x는 0에서 연속. 그래서 얘는 타당하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a가 0이 아니라고 합시다. a가 0이 아니면 봐봐요. 저 함수는 어디에서만 불연속인 함수예요? 0에서만 불연속인 함수죠. 그럼 얘가 0에서 불연속인데 0에서의 좌우극한이 뭐야? 달라서 불연속이지. 근데 얘는 0 집어넣으면 실제로 독립변수는 마이너스 a가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a 위치에서는 a가 0이 아니니까 그 점에서 연속일 거 아니에요? 알겠어요? 불연속인 함수의 불연속의 위치에서 연속함수의 함수값이 0이다. f 마이너스 a가 0이어야 돼요. 이해하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자, 이번엔 여기에다 여러분들 a를 집어넣으면 독립변수에 0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불연속인 함수죠. 근데 여기다가 a를 집어넣으면 연속함수죠. 불연속인 함수의 불연속인 위치에서 연속함수의 함수값은 0이다. 그러니까 fa도 0이어야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f-a가 0인 거는 뭐가 되겠니? 뭐가 되겠어?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맞아? 왜냐면 양수 염수에 따라 대입하는 게 달라지니까. 만약에 a가 양수라면, 근데 어차피 x는 0에서 연속만 물어봤는데 이건 안 해도 돼요. 왜냐면 0에서 연속만 물어봤으니까. 사실 a에서 연속도 확인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만 쓰면 됩니다. 이것만. 그러면 a가 양수라면 여기다 마이너스 a는 음수가 되니까 밑에 넣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a는 2거나 마이너스 2면 돼요. 그럼 a는 2밖에 안 되겠죠. 양수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a가 음수라면 마이너스 a는 양수가 되거든요. 저 위에다 넣어야 되니까. 그럼 마이너스 a는 1이거나 마사이면 돼요. 그럼 a는 얼마여야 되지? 마일이어야 되지? 그래서 얘도 되고 얘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문제를 약간 미련하게 냈다. 왜냐하면 합을 구하라고 했으면 안 돼요. 개수를 구하라고 했어야지. 합을 구하라고 하면 요 0을 빠뜨린 애들도 답을 맞추게 되거든.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합은 1인데 이 문제는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풀었어야 이것까지 생각해낸 친구들과 이걸 빠뜨린 친구들을 변별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은 문제가 되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아시겠죠?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자, 곱의 연속성 문제 잘 기억하고 계세요. 자, 21번, 22번 둘 다 뭐냐면 사이값의 정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민우거리니 사이값 정리가 뭐지? 그거는 평균값 정리입니다. 이렇게 헷갈리는 친구도 있어요. 자, 한주원 어린이 사이값 정리가 뭐죠? 날 쳐다봐, 내 눈을 바라봐. 넌 말할 수 있고. 야, 그림을 외워. 그림을 외운 다음에 그림을 읽어내는 거야.
자, 머릿속에 사이값 정리의 그림을 떠올려봐. 함수 fx가 폐구간 AB에서 연속이고 구간의 양 끝값이 같지 않을 때, 즉 FA와 FB가 같지 않을 때, 같지 않으면 그 사이에 값이 있을 거 아니야. FA와 FB 사이의 임의의 값 K에 대해서 FC는 K인 C가 개구간 AB 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게 사이값 정의죠. 내가 이거 이 텍스트를 외운 거 같냐? 아니야. 내 머릿속에 그냥 뭐가 있냐면, 자, 여기가 A, FA야. 여기가 B, FB라고 이 값은 달라야 돼. 그래야 사이의 값을 정할 수 있을 거니까. 그럼 이 사이의 값 Y는 K를 생각해봐. 그럼 당신이 이 점과 이 점을 연속이 되게 연속 함수로 연결하면 K를 지나지 않는 방법은 없다라는 게 사이값 정리입니다. 무조건 지나야 되잖아. 안 지나? 무조건 지나야 되잖아. 맞아 안 맞아? 선생님 제가 방법을 찾은 것 같아요. 미친놈아. 내가 하는 거 아니야. 여기서 만나는 거야. 아니 선생님 저 방법을 찾은 것 같다고요. 미친놈아. 이거 무한연장이라고. 안 된다고. 3,000원 아니야. 그러니까 선생님 제가 사이값 정리 깨뜨렸어요. 뭐 미친 소리 하는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예. 아니고 무조건 지나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니네가 해야 할 일은 그냥 이 그림을 외워. 그래서 여기가 C1, 여기가 C2, 여기가 C3잖아. 아까 내가 뭐라고 읽더냐? 함수 fx가 폐구간 AB 내에서 연속이고 FA와 FB의 값이 같지 않으면, 같지 않아야 사이 값을 생각할 수 있거든. FA와 FB 사이의 임의값 K에 대해서 FC는 K인 C가 개구간 AB 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나는 문장을 외운 게 아닙니다. 그림을 외우고 그림을 너네한테 묘사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럼 그림만 외우면 되잖아. 그럼 물어볼 때마다 그림 떠올려서 그림을 읽어주면 돼, 상대방한테. 얼마나 괜찮습니까? 아주 괜찮죠. 하나도 안 괜찮아 미친놈아 표정을 쳐다보지 마시고 아주 괜찮죠. 글자를 그냥 외우는 것도 훨씬 나아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친구가 0이라면 X축이 되고 이 아이들은 방정식의 실근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이값 정리는 연속 조건만 있다라고 하면 뭘 확인할 수 있어요? 실근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정리가 되는 거죠. 실근의 존재를 어떻게 확인하지? 이러면 막 판별식이요 막 이런단 말이야. 그거는 2차 방정식의 실근만 하는 거예요. 얘는 모든 종류의 방정식, 다항 방정식이 아니어도 돼요. 모든 종류의 방정식에 대해서 실근의 존재를 일단 확인할 수 있고요. 그 구간을 점점 좁혀가면서 연산을 하면 그 실근이 정확히 뭔지 계산이 안 돼도 엄청나게 근사화된 근을 구할 수 있어요. 어디와 어디 사이에 존재할 것이다. 이렇게 구간을 좁힐 수 있다고. 보통은 정수 단위로만 좁히면 충분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속함수라면 이렇게 x축이 있을 때 만약에 근이 존재한다면 이런 식으로 통과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기 있는 어떤 값을 넣어보면 함수값이 음이 될 거고 여기 있는 어떤 값을 넣어보면 함수값이 양이 되겠죠. 그치?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구간의 양 끝에 함수값이 서로 부호가 반대이면 요 사이에 근이 있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해하시겠어요? 네. 자 봅니다. 얘를 fx라고 잡아요. 아니 어차피 2차 함수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부호인데 이 ABC를 이용해야 되니까 FA를 넣어봐요. FA는 X-를 가진 애들은 의미가 없어요. 0 될 거니까. 그러면 A-B, A-C만 계산하면 되거든? 맞아 안 맞아? 음이니까 양이죠. 그죠? FB는 뭐예요? X-B를 가진 애는 의미가 없으니까 B-C, B-A죠. 얘는 네거티브 하죠. 그 다음에 FC를 계산하면 X-C를 가진 애는 의미가 없어요. C-A, C-B죠. 얘는 포지티브 하죠. 그러면 여기서 부호 변동이 있었잖아요. 여기서도 부호 변동이 있었죠. 그러니까 fx는 0은 구간 AB 내에서 하나의 근을 갖고 BC에서 하나의 근을 갖죠.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어차피 2차 방정식이니까 근 두 개가 다예요. 그럼 다 확인한 거예요. 그러면 A, 알파, B, 베타, C 순으로 근이 나열되어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세요? 이해돼? 그래서 답은 2번이다. 그런 겁니다. 알았니? 점점 니네는 방정식을 못 푼 애들 만나게 돼. 그럼 엑셀편을 구할 수 있겠어 없겠어 함수에서? 못 구합니다. 니네가 1차, 2차 함수만 구하니까 엑셀편 당연히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못 구한다고. 그럼 못 구하면 어떡해? 끝이다. 우리의 수학은 이제 끝이야. 못 구하겠어. 그게 아니라 얘가 대충 어디라도 있는지 알아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때 우리가 뭘 사용한다?
사이값 정리를 사용한다. 사이값 정리는 실근의 존재만 알 수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범위까지 추적해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과정을 매우 여러 번 반복하면 실제 근에 매우 가까운 값까지 얻어낼 수 있어요. 하지만 존나 귀찮죠. 안 시켜요. 안 시켜. 그런 거 보통 컴퓨터 이용해서 합니다. 알겠죠? 네. 22번 연속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뭐라고 써있어요? y축 대칭이요? y축 대칭이요? y축 대칭이요? 원점 대칭이잖아. 원점 대칭만 외우지 말고 점 대칭의 기본식은 뭐지? 이거였냐? 한주원 어린이? 선생님이 저거 어떻게 설명하던가? 너한테 안 배운대요? 그래. 독립변수의 평균이 상수이고 정속변수의 평균이 상수이면 점대칭입니다. 독립변수의 평균이 대칭점 x좌표, 정속변수의 평균이 대칭점 y좌표. 그럼 얘의 평균인 a가 대칭점 x좌표, 얘의 평균인 얘를 이루는 b죠. b가 대칭점 y좌표. 여기서 얘와 얘의 평균은 0이죠. 그죠? 0, 얘와 얘의 평균은 0이죠. 0의 대칭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 알겠니? 꼭 이거를 f-x는 마이너스 fx니까 마이너스가 기어 나왔어. 기함수야. 막 이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안 배웠어요? 마이너스 기어 나오면 기함수라고? 죄송합니다. 전 그렇게 배워가지고 근데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된다. 알았지? 선생님이 알려준 게 되게 편리해요. 독립변수의 합이 상수이고 정속변수의 합이 상수이면 무조건 점대칭입니다. 알겠죠? 독립변수의 평균은 대칭점 x좌표, 정속변수의 평균은 대칭점 y좌표. 아시겠죠? 이것만 기억하시면 점대칭을 절대 못 보죠. 딱 보는 순간 알아요. 얼마 대칭인데? 그냥 보는 순간 압니다. 알고 싶지 않아도 이미 알아 나는. 그 정도가 돼야 문제를 빨리빨리 풀 수 있지. 나는 알고 싶지 않은데 이미 알아놨어 뇌가. 야 이거 얼마 대칭이야 이렇게. 이래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얘는 원점 대칭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 내에 실근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1과 2 내에도 존재하겠네. 왜? 원점 대칭이니까. 아니 위에서 읽어와서 밑에서 생각 못하면 그거 뭐예요? 메모리가 형편없네요. 아시겠죠? 네. 메모리가 동생편인가봐요. 자 다음 얘는 2, 3 내에서 실근이 존재하죠. 그러면 마3, 마2 내에 실근이 있겠네요. 그러니까 최소 확인된 근만 몇 개예요? 4개. 이거 알고 보기 봐볼까요? 뭐 장난치는 거예요? 그죠? 네. 장난치는 거예요? 그죠? 이건 틀렸다 선생님. 아니야. 이거 원점 대칭이잖아. 원점을 꼭 지나가. 참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냥 저 위에 박스만 제대로 읽으면 기억, 니은, 디귿이 한꺼번에 다 판정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4번 볼게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되도록 무슨 뜻입니까? 정혁이 무슨 뜻이야? 무슨 뜻이냐고. 무함수와 저함수의 값이 같다. 뭔 소리야. 상현이 무슨 뜻이야? 1에서 2대서만? 2대서만? 얼마 1 그렇지. 정혁 똑바로 안 들어? 야, 이 함수 자체 연속함수지. 이것도 연속함수잖아. 그러니까 얘네가 연결돼 있는 2하고 마이너스 1만 그나마 불연속이 되는 게 가능한 거야. 나머지는 뭐 연속이 아니라고 말하면 그냥 문제 불성립이야. 뭘 다 알려준 척하고 있어. 이런 거 안 알려줘도 연속이 다 한단 말이야. 우리가 의심되는 지점은 1하고 마이너스 1밖에 없어. 그럼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되도록이라고 써있지만 뿔마 1에서 연속이다라고 읽으면 된다고 내 말은. 알겠지?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에서 연속이구나 이렇게 읽으면 된다고. 됐어 여기까지? 고마워 친구들. 자 1을 먼저 해볼게. 여기서 뭘 얻을 수 있겠냐? 1의 우극한을 얻을 수 있어. 그게 A야. 여기서 뭐 얻을 수 있지?
1의 좌극한이며 함수값을 얻을 수 있어. 그게 뭐냐면 b-1이야. 이해됐지? 자, 마이너스 1 때 해볼게. 마이너스 1 때에서 뭐 얻을 수 있지? 마이너스 1의 좌극한 얻을 수 있어요. 마이너스 1 좌극한 얼마예요? 2 더하기 a예요. 그죠? 여기서 뭐 얻을 수 있죠? 마이너스 1의 우극한이면서 함수값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럼 뭐죠?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인가요? 연립해서 풀면 a는 2, 아니 마이, b는 마일입니다.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얼마다? 5다. 주문한다 이런 뜻이죠. 아, 오다. 이렇게 수학과 영어를 동시에 공부하는 아주 아름다운 수업입니다. 아시겠죠? 네. 죄송합니다. 좀 진정할게요. 자, 25번. 자, 이차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야, 이차함수는 무조건 연속이라니까. 뭔만 하는 거야? 얘가 불연속이 되려면 방법 딱 하나뿐이야. 뭐? 분모가 0 되는 거. 아이, 좋다. 아이, 연속 잘하네. 그러니까 fx는 x-1과 x-3을 인수로 가져요. 그러니까 최고차항의 개수 빼고는 다 하는 거지. 그러면 최고차항의 개수도 알려줄게 라고 써있잖아. 그럼 이제 fx 다 알겠어? 이렇게 써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면 최고차항의 개수를 a라고 잡고 식을 써보면 x-1분의 a x-1 x-3 이렇게 일 거니까 얘 약분해서 2를 대입했을 때 얘가 마사 나온다는 말은 a가 2라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fx는 2 곱하기 x-1 x-3이니까 f5는 얼마예요? 2 곱하기 4 곱하기 2인가요? 16이다 하는 거죠. 넘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항함수가 얘들은 실수 전체의 연속이라는 걸 알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예.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y는 fx의 그래프를 그린 것 같고 x는 0에서만 불연속이다. 모든 것을 골라라. 일단 기억. 합성함수가 x는 0에서 연속이다 라고 물어보는데 내가 합성함수이고 불연속점이 관계하면 합성함수의 극한을 추적할 때 방향이 중요하다고 했지.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좌극한 한번 구해볼까요? 좌극한 구해보면 왼쪽으로 접근할 때 이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1보다 작은 쪽에서 1에 접근하는 거예요. 그럼 1보다 작은 쪽에서 1에 접근하는 거니까 얼마가 되는 거예요? 0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극한 구해볼게요. 우극한은 이렇게 가는 거죠. 어떻게 가는 거예요?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서 마이너스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가는 거예요. 0이 되는 겁니다. 함수값이 누구나 구할 수 있죠. 0 집어넣으면 f0이 1이고 f1은 0이니까 0이네. 그럼 함수값도 0이 되겠네요. 알겠죠? 그래서 얘는 연속이 맞군. 이렇게 결론 내리면 됩니다. 별거 없죠?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아마 니은 때문에 질문을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fx는 0이 연속함수여서 극한을 얘가 연속함수니까 생략해도 되는 것 같거든. 맞는 말 같거든. 이거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이게 문제야. 얘가 존재하지 않아요. 얘 지금 불연속이라서 좌우간 달라서 불연속이라서 저게 존재하지 않는 값이거든요. 존재하지 않는 값을 존재하는 것처럼 써놨잖아. 저게 그냥 문제야. 그래서 얘는 틀린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저게 존재했다면 저 문장은 틀린 문장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저게 존재하지 않는 걸 써놨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근데 아무 생각 없으면 저걸 동그라미 치게 되죠. 왜냐면 이거 의도적이야. 기억에서 합성함수가 연속인 거 판정했잖아. 야, 연속이야. 그냥 무시해도 되잖아. 동그라미 쳐 빨리. 이러고 있잖아 지금. 이렇게 치열하게 설계한다고 문제를. 그러니까 니네 치열하게 공부해야 돼. 어떻게 니네 한번 속여볼까 이러고 있는데 순진하게 헤헤 뭐 이러고 있는데 알았니? 자, 다음 디귿. 닫힌 구간 마이부터 4에서 함수 ffx가 불연속인 x의 개수를 구하시오. 불연속의 후보가 되는 지점은 fx가 유일하게 언제? 0에서만 불연속이니까 일단 x는 0을 봐야 되고요. 그 다음 이 함수의 입장에서는 얘가 독립변수잖아요. 그러니까 fx는 0도 봐야 돼요. 근데 fx는 0은 여기 세 개 있잖아. 그러니까 x는 마일 1, 3 이렇게 봐야 돼. 근데 이건 볼 필요 없지? 이해하겠지? 볼 필요 없잖아. 자, 그 다음에 0은 이미 확인했지? 근데 내 생각에는 마일하고 3은 둘 중에 하나만 판정하면 돼. 왜 그러냐면
마 1의 좌우극한도 0의 좌측 우측 접근이고 3의 좌우극한도 0의 좌측 우측 접근이기 때문에 이 둘은 결과가 동일할 거야. 마이너스 1의 좌측 접근하면 fx가 어디로 간다고? 0의 좌측 접근. 근데 0의 좌측 접근이면 얘가 1로 가죠. 마이너스 1 우측 접근하면 어디로 간다고? 0의 우측 접근. 그럼 마일로 가죠. 그럼 좌우칸이 2하고 마일로 다르죠. 그래서 얘가 불연속이에요. 그럼 얘도 불연속이야. 당연히 불연속이지. 뭐 이 3까지 보고 있어 이거를. 똑같은 건데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아 그러면 1만 보면 되겠다. 자 1일 때를 보시면 좌우칸이 둘 다 0의 좌측 접근하죠. 그러니까 둘 다 이쪽으로 갈 거니까 좌우칸이 같아요. 그럼 함수값만 보면 되죠. 함수값 마저 같아요. 그럼 얘는 연속이라서 얘는 아닙니다. 불연속인 점의 개수는 2개입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처음에 여기를 읽을 때부터 마일하고 3은 지금 구조가 똑같네. 둘 중에 하나만 확인하면 나머지 자동으로 따라가겠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재밌죠? 극한 연속 재밌지? 사실 수원보다는 수투가 훨씬 재밌습니다. 그건 인정. 수원은 삼각함수 수열은 좀 괜찮은데 지수가 너무 재미가 없어.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에 대해서 보기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 기억. 뭘 고민해. 아니 식이 나와있는데 고민할 여지가 없지 않아? f1 플러스는 1 플러스 h의 제곱이고 1 마이너스 h의 제곱이니까 그냥 4h 아니냐? 맞지? 0이지. 고민할 여지가 없습니다. 괜히 앞뒤에서 미분 배웠다고 이거 미분계수인가? 막 이상한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지 마. fx 나와있잖아. 알겠지? 그 다음에 fx가 x는 1에서 연속이면 여기 지금 뭐라고 써있어요? 종이가 읽어주자. 뭐라고 써있니? 뭐라고 써있냐고. 야 h가 0보다 큰 쪽에서 0이 접근하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우극한이 되는 거지.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좌극한이 되는 거야. 0보다 작은 쪽에 접근하면 얘가 좌극한이고 얘가 우극한이 되는 거지. 그럼 뭐라고 써있는 거냐? 우극한과 좌극한의 차는 0입니다. 즉 우극한과 좌극한은 같습니다라고 써있는 거야. 그럼 연속이면 당연히 우극한과 좌극한이 같죠. 디귿은 뭐라고 써있어요? 우극한과 좌극한이 같으면 연속입니다. 멍멍 써있잖아. 이거는 그냥 극한값의 존재 조건이잖아. 연속하고 상관없는 얘기잖아요. 이해하시겠어요? 예. 그래서 그냥 식을 어떻게 읽어내느냐. 그러니까 대부분의 여러분의 수학의 문제는 그냥 식을 읽어내는 능력이 안 좋아서 수학을 못하는 것처럼 본인이 착각하는 거예요. 저 정도 읽어봐요. 얼마나 수학이 편하겠어. 근데 저 정도 읽어도 수학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쉬운 레벨의 문제를 어렵다고 생각하고 그냥 고민하고 있는 거야. 읽는 능력만 생기면 이런 거 빨리빨리 지나갈 수 있어. 그래 이제 아주 어려운 문제를 만나거든. 그 다음부터 더 이상 딱히 좋아지고 싶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이들 가르쳐 보면 소위 말해서 수학 잘하는 애들 있잖아요. 이 넘을 수 없는 4차원 벽 같은 게 있거든. 그 아래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야 너도 안 넘어갈까요? 나도 안 넘어갈 건데. 그 아래만 모여 있어요. 근데 그 아래만 있기도 힘들어. 거기는 그냥 있기만 해도 엄청 가파른 경사라서 계속 떨어지는 위치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거기 걔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야. 되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계속 거기만 있는 거야. 근데 그걸 뛰어넘으려면 진짜 개 열심히 해야 되는데 도저히 그렇게 할 엄두가 안 나요. 현상 유지하는데도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 지점에서 빨리 여러분들 만나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예. 32번. 아마 저와 함께 같이 그 벽을 넘어갈 생각이 없을 겁니다. 선생님 여기 있죠 우리. 그 벽을 넘어가는 순간 여러분들은 이제 수학을 전공하고 싶을 거예요. 내가 대학 가서 수학을 좀 전공하고 인류의 역사를 위해서 뭔가 기여를 좀 해야겠다. 아시겠죠? 예. 그런 학생이 나오길 바랍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만. 32번. 두 함수 fx, gx에 대하여 합성함수가 x는 0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상수 a를 구하시오. 이게 어려울 게 뭐가 있을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죠? 좌극한이면서 함수값은 얼마예요? 이게 선생님 방향 안 봐요? 방향 안 봐도 돼요. 왜? 얘가 연속함수라서. 방향을 봐야 되는 경우는 언제? gx가 그 지점에서 불연속일 때 보는 거예요. 근데 얘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좌극한이면서 함수값이 얼마 나왔어? 2 나왔으니까 그냥 2 대입하면 돼요. 그럼 4 더하기 2a. 이게 합성함수의 좌극한이면서 함수값입니다. 우극한 얼마예요? 1이죠.
1보다 큰 쪽에 1에 접근하지만 안 봐도 된다니까요. 저 연속함수니까. 그럼 1을 집어넣으면 얼마야? 1 더하기 a죠. 그래서 a는 마사입니다. 이렇게 쉬운 문제였다. 그럼 이런 거 왜 질문했을까? 내 생각에 이런 거 왜 질문한다고 보냐면 합성함수를 구하려고 해.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얘들아 봐봐. x는 0에서 연속이라잖아. 얘는 뭘 묻고 있어? 야 0을 포함한 충분히 좁은 열린 구간에서만 이 함수를 해석하도록 하렴 이라고 했는데 이거 합성 시도하는 놈들 뭐야? 저는 실수 전체에서 해석할 건데요? 왜? 아니 요만큼만 보라는데 왜 이만큼 보려고 어려워 죽겠어 이러고 있어. 그럴 필요가 없어요. 미적분으로 가면 갈수록 실수 전체에서 함수를 관찰하는 건 점점 불가능한 행위가 돼요. 아주 좁은 영역에서만 함수를 관찰하는 능력을 본단 말이야. 필요한 부분만. 알겠어?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으면 0을 포함한 충분히 작은 구간에서만 내가 이 함수를 생각해내면 되는구나. 합성을 할 거여도 그 범위에서만 합성한다고 생각해봐. 그럼 문제 푸는 게 훨씬 쉬울 거야. 오늘 여기까지입니다.